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래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차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그 시장에 엔비디아만 있나요? 아니,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고, 오늘 네. 우리 시장도 보면, 강한 종목 가운데 엔비디아만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 밀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 지수 보면, 이게 결국 2,7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쵸. 코스피 지수가 아무래도 삼성전자양 이슈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뿐만이 아니죠.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크게 흔들림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보다도 더 낙폭이 크게 가져가는 듯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몇몇 잘 가는 종목들 아직 네. 있기는 합니다. 뭐 음식료라든지 뭐 화장품주들은 계속해서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쵸. 이 바이오 가운데서도 미국 암학회 초안 발표한 종목들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도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가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0232-8200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내용 올려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 댓글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얼른 머스크님께서 얼른 들어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2,645, 866, 올해 우리 증시 시초가 점점점. 여긴 뒤에 많은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그 연초와 따졌을 때 글로벌 주요국 증시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말이죠. 네. 우리 증시는 지금 올초 시초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힘이 좀 많이 빠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른 머스크님께서는 예. 2차 전지로 울고 엔비디아로 위로받아요 하시는 걸 보면 네. 미증시도 같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엔비디아 수혜를 받고 있는 다른 종목을 갖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엔비디아를 직접 갖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럴 싶은데 수도 말이죠. 있죠. 자, 그리고 아스트랄님께서는 우리 제작진에게 보내는 한마디. 좋아요. 저희가 한번 접수를 네. 받아보겠습니다. 서지은님께서 하림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전해드릴 이야기가 한 가지 좀 있습니다. 저희 아래 오프라인 강연회 이벤트 있죠. 사실 어제 저희가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벤트가 이어지거든요. 내일 오후 1시에 있는 오프라인 강연회 여러분을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네.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까지 마지막 기회니까요.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팅창에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서당띠님이 지렁이는 좀 심하고 도롱뇽 정도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뭐 우리 시장을 비유하시는 걸까요? 글쎄요, 위에부터 그 뱀 얘기가 막 자꾸 네.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조금 더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서당기님과 뭐 준호님 네. 께서 대화를 나누셨던 내용 같은데 지금 당장 확인은 안 돼요. 자, 그리고 희망 있는 행복님 위에 보니까 인사도 주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윤기수님, 단골손님 와주셨고요. 슈팅스타님께서도 저도 국내 증시에서 울고 MB 구글로 웃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한마디. 2차 전지는 절대 털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도 함께 갖고 계십니다. 예. 귀숙님께서도 오셨고 슈팅스타님께서도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깡깡TV님께서도 진단 올려주셨네요. MK. MK 전자겠죠? 네. 자, 박혜용님도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쯤에서 래키쇼 주제 한번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5월 24일 사실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네. Knocking on Heaven's Door. 혹시 이 노래 아세요? 그걸 그렇게 해맑게 부르는 노래예요? 제가 슬프게 불러야 되나요? 왜냐면 그 영화가 네. 영화 봤어요? 영화 안 봤어. 그거 영화 진짜 슬프거든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여행을 떠나는 영화. 그런 영화였어요? 굉장히 서글프게 저는 기억에 남는 저는 영화인데. 왜냐면 가사만 봤을 때는 천국의 문을 두드려요 이런 네. 거니까. 그래서 천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게 네. 어쨌다는 거죠? 이 노래 만드신 분 싱어송라이터 누군지 밥. 아시나요? 딜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 5월 24일은 밥 딜런의 생일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6년에 대중 가수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 바로 이 밥 딜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주제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주제 한번 띄워주시죠. 네.
자, 오늘의 주제, 밥 주제는요? 딜런과 관련된 어떤 주제입니까? 밥 딜런의 경매작 중에 가장 최고가에 팔린 것은? 맞습니다. 아, 이분이 뭐 경매하시는 분이에요? 경매하는 분은 아닌데요. 네. 이분이 워낙 또 인기가 많고 네. 대중 가요에 또 히트에 히트를 만드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분이 뭘 출품만 하면 자꾸 경매가가 너무 높게 나온다 이거죠. 뭐, 얼마나 비싸길래 이게 지금 랭킹쇼 순위까지 나옵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요? 일단 대학 시절 시집이 있잖아요. 밥 딜런이 대학교 다닐 때 직접 쓴 친필 시집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거는 전기 기타, 직접 사용한 전기 기타. 저건 비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블로잉 인 더 윈드 새 녹음 앨범 디스크, 그리고 친필 가사 초안,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직접 연인에게 러브레터? 쓴 러브레터. 저게 뭐 얼마에 팔렸을까? 저는 딱 봤을 네. 때 전기 기타 같긴 한데. 아, 근데 여러분, 밥 딜런을 잘 모르는 분도 지금 계시거든요. 오, 고고싱님께서 네. 뮤지션 밥 딜런이 누구지 하셨는데, 아까도 윤재코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2016년도에 대중음악 가수인데도 네.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가사가 그렇죠. 굉장히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뉴스에서 굉장히 화제가 맞아요. 됐어요. 네, 제가 그 당시에는 열심히 기자 시험 준비하고 다닐 때라서 언론고시에서 이런 것들을 막 시사 상식 같은 거 외우잖아요. 열심히 딸딸딸 외워야 되니까. 그때는 제가 저걸 달달 외웠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밥 딜런의 노벨 문학상. 당시에 이게 얼마나 히트였냐면 당시 노벨 문학상을 타자마자 밥 네. 딜런과 관련된 책이랑 맞아요. 음악 그런 난리가 났었죠. 네, 그게 다 품절이 되는 그런 품절 대란까지 일어났었던.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나온 네. 내용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에 팔렸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 보시길 희망 바라겠습니다. 안내 행복님께서 네. 공부하셨지만 네. 본인들은 공부 안 하셨기 때문에 네. 그건 모를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 해주고 계시니까 사실 저도 그때 네. 뭐 어거지로 외웠던 거라서 여러분 한번 일단 네. 오늘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알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문가 모시고 종목들 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섭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호섭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호섭 PB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까부터 몇 번 이야기가 좀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미경님의 종목인데요. MK전자입니다. 아까 MK만 딱 말씀해 주셨던 분도 있던 것 네. 같은데 말이죠. 자, MK전자 매수 가격은 13,070원이고요. 비중이 이거 제법 많이 있는데요. 30%를 갖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사고 나니까 바로 빠지네요. 라는 오늘 사셨나? 한마디. 그럼 설마? 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주가가 12,000원대인데 네. 오늘 윗골을 꽤 길게 그쵸. 달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재커 말대로 오늘 들어가셨을 가능성 높아 저는 상당히 보이죠. 높다고 봐요. 네. 사자마자 빠졌다는 이야기가 네. 바로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자, MK전자가 좀 고전을 하고 있다가 오늘 오랜만에 튀어 올랐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튀어 올랐으면 그대로 쭉 가주지. 또 윗골을 이렇게 길게 달았어요. 자, 11시 구간에 13,70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조금 내려와 있는데 말이죠.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MK전자 걱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지켜보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비님, MK전자입니다. 네, 우선 이제 NK전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자면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는 패킹에 들어가는 장비, 그중에서도 이제 숄더볼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고요.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부각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좋은 숄더볼을 개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숄더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기존 숄더볼 분비했을 때 온도가 낮게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장점이 기존의 패키징 기계를 고온보다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패키징 기계의 이제 손상을 좀 덜 가져온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결국 이제 이게 HBM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상승했던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테스트에서 탈락했다라는 이야기가 기사가 좀 돌았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이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HBM 좋은 숄더볼이기 때문에 NK전자가 시장에서 좀 부각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 기술이 조금 다소 부족하다, HBM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0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에 기술적인 격차는 분명히 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날 수 있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좁혀질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요. 결국에는 지금 HBM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뛰어들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탈락했다, 삼성전자의 주장으로는 또 아니지만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은 수혜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NK전자 같은 경우 HBM에 특화되어 있는 좋은 숄더볼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욱더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도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개선세가 더 강해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왜 빠졌는지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결국에 차트에 좀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차트 보시면은요, 오늘 상승했던 부분이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13,500원, 14,000원 사이 정도가 될 텐데요. 결국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에서 이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흘러내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오늘 이제 사자마자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오늘 시청자분께서는 제가 표시해놓은 이 가격대거든요. 이 가격대에서 6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를 하셨을 텐데 앞에 이제 더 강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좀 조정이 나왔다 정도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는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쪽으로는 긴 매물대까지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물량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 물량을 다 거쳐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구간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NK전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주의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오늘 한 번에 30%를 다 사셨다라고 하신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비중을 10%씩 2번 정도 나눠 사보자라는 조언까지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채팅창에서 시작부터 많이 고민이 그럼요. 나왔던 종목이죠. MK전자입니다. 지금 신청해주신 미경님뿐만 아니라 MK전자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다 같이 도움 받아가셨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네. 밥딜런과 관련해서 모르신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맞아요. 아신다고 또 서당깨님은 반겨주고 계세요. 서당깨님 음악 하셨대요. 그러니까 옥상에서 이야. 기타 치면서 많이 부르신 그렇습니다. 옥상에서 불렀대요? 옥상으로 옥상은 따라와랑 같이 제가 옥상은 이거 끝나면 제가 유재고 따로 부르려고요. 따로 호출해서 제가 혼근역을 내주려고요. 제가 희망, 인내, 행복님 저희 엄청난 애청자분을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희망, 안내, 행복이라고 해요. 아니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안내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는 보자마자 희망, 안내, 행복이라고 봤어요. 근데 하필 그게 네. 그날 안내라고 실수하셨던 날 제가 그 방송을 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그렇게 안내를 보니까 네. 자꾸 안내로 보여요. 이게 무슨 마법에 걸린 것 같습니다. 왜 저한테 주문을 걸어놨죠? 빨리 풀어주세요. 옥상으로 이따 일단 따라갈게요. 그때 풀어주시는 네. 겁니까? 제가 얻어맞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부디 신고 네. 미리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에너지바님 방송 끝나고 옥상으로 따라와. 휴머니스트님 가지 말래요. 가지 마요. 좋습니다. 옥상 가지 말고 바로 종목 진단 가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으로는 오늘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할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지은 님이고요. 3,400원,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가 한번 살펴보면 3,455원,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오늘 음식료 업종이 정말 잘 가는데 할인 같은 경우에도 음식료 섹터 중에서 오늘 한 11시 30분 그 구간쯤에 수산료 다음에 이제 닭 이쪽으로도 육개 네. 쪽으로도 그 매수세가 확실히 좀 퍼져나가는 듯한 분위기인데 윗꼬리는 좀 달려서 아쉬우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할인입니다. 3,400원 10%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요? 네, 조금 더 보유하고 계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할인, 뭐 음식료 중에서 대표적이고요. 뭐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 그 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지난주부터인데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삼양식품이었죠. 삼양식품에서 이제 뭐 불닭볶음면 매출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 실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또 이게 그러한 성공의 배경이 단순히 국내에서의 판매량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말 그대로 K푸드에 대한 유행이 일어나면서 글로벌한 인기가 얻어지면서 그런 이제 유행을 선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의 수급을 굉장히 좀 많이 빨아들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검은 금이라고 부르죠. 김이죠. 이게 시푸드 관련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시세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이번 주 초부터는 관련한 기업들이 시세가 조금 주춤해지나 했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육계 관련주들도 시장에 관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음식료주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경기 방어주라고 부르거든요. 경기와 상관없이 경기가 나쁠 때 혹은 이럴 때 이제 뭐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그렇게 매매를 자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기가 왔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는 뭐 삼복 더위라고 해서요. 초복, 중복, 말복에는 삼계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하림 같은 경우에 여름이 된다라고 하면은 특히 초복전이죠. 초복전이 된다라고 하면 닭에 대한 육개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시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주목해볼 시기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시청자분께서는 수익이 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아래쪽에서 61선 그리고 위쪽으로는 오늘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120일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자리를 잡아놓는다라고 하면 이 구간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매도에 대한 생각보다는요. 목표가 3,900원, 3,900원이면은 앞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고점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3,900원까지 목표가 잡으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이런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림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테마단에서 힌트를 찾는데 그중에서도 한 가지가 또 음식료 섹터입니다. 그중에서 하림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 때는 아니다. 3,900원까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도 참고하시고 제가 찾아보니까 초복이 7월 15일이더라고요. 네. 그때까지 또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때도 한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2024년이 네. 아직도 적응 안 되거든요. 벌써 6월이 다 오고 있어요. 5월 다 갔고 무슨 네. 초복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니까요. 아까 초복 설마 초복?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은 거 있죠. 와 정말 충격적으로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딱 거의 반을 끝냈어요 벌써. 그러니까요. 남은 그 하반기에는 좀 시장이 더 화끈하게 좋아지길 네. 바래. 정말 손꼽아 기다립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향님 여름에 삼계탕이지요. 네. 희망인 냉목님께서 닭도 감기 걸릴 수가 있어서 안심을 못하겠대요. 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픈 모델님 에이 오리털 립을 세탁해서 장에 넣었네요. 자기 넣었다고요? 저는 이 뺐다는 줄 알고 겨울 대비 미리 한다는 줄 알고 제가 잘못 읽었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춥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맞아요. 저 아직까지 전기장판 틀고 자거든요. 그래요? 전 너무 추워요. 지금 여기도 너무 추워. 윤지혜 거 땀띠 안 나요? 지금 어떻게 그게 뭔가 뜨끈뜨끈해야지 잠이 잘 오지. 놀랄 노짜네 정말. 춥지 않아요, 밤에? 아니요 저는 더워요. 상상도 못하겠네요. 한여름에는 같이 네. 일하기 쉽지 않겠어요? 그럼요. 큰일 근데 났네.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공감해 주시잖아요. 그래요? 새벽엔 추워요. 제가 많이 좀 더위를 많이 타긴 합니다. 그쵸. 자 잠시만요. 이쯤에서 오늘 레퀴쇼 주제 5위 한번 공개하고 네. 종목 진단 더 가보도록 할까요? 자 5위 오늘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밥 딜런의 경매작 중에 가장 최고가에 팔린 건데 그나마 이 중에 덜 비싼 겁니다. 네. 5위는 뭔가요? 5위는요. 아니 뭐야 러브레터가 아니었어요? 러브레터 왜 무시해요?
아니, 충격적인 게 저 가격이 더 충격이에요. 아니, 시집이 1억이야? 아,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그 연도가 언제 경매에 나왔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네. 2005년에 경매가 나왔어요. 근데 밥 딜런이 아까 전에 노벨 문학상을 탄 거는 몇 년? 16년. 2016년.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 경매가 나온 것들이 위에 있어요. 아니, 근데 네. 그럼 그 전에 나온 게 시집이 1억이면 이 네. 위에는 도대체 얼마라는 겁니까? 아, 1억이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 저는 생각보다 되게 싸게 팔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시집이 뭐라고 1억이에요? 저는 좀 너무 딜런의 충격인데? 친필 시집. 아, 저는 인정 못하겠어요. 인정 못하세요? 아니, 심지어 러브레터가 오. 그보다 더 비싸다라는 걸 도저히 인정 못하겠고요. 나도 러브레터 팔아야지. 집에 가서 뭐 고향집 가서 한번 러브레터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큰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종목 진단을 가볼게요. 다음 종목은요, 요 종목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잘 먹었습니다.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거 잘 가다가 이게 무슨 일이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구 일진 머티리얼즈 시절부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바닥 다 잡고 잘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6% 넘게 꽤 많이 빠집니다. 네. 자, 47,80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비중은 15%. 오늘 급락하는데 악재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 중이시죠. 47,800원이면은 최근에 들어오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 4만 원대에서 한 5만 원 요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자, 바로 알아보죠. 비비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오늘 좀 갑자기 많이 떨어져서 놀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 오늘 좀 조정 폭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다소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 생각해보면,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은 한 4월 이후로는 떨어질 때 한 5%에서 6% 내외 정도로 좀 조정이 좀 굵직굵직하게 나오던 경향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그리고 실제로도 현재 뭐 특별하게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이 나올 때 조금 큰 폭으로 나오는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좀 크게 빠지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누군가가 이 주식을 팔고 싶은데요. 사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라도 좀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의 괴리감이 클수록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거래 계약이 한 30만 주 나왔는데 이 종목이 평상시에도 작으면 20만 주, 많으면 한 35만 주, 40만 주 정도 거래가 됐다는 점 생각하면 거래량도 크게 평소랑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이제 생각하는 호가의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벌어졌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전지박 일렉보일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고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등극을 이제 모으는 데 전체죠. 이제 모으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소재입니다. 핵심 소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방금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2차 전지에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관심이 많이 쏠렸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쏠리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가지고 싶어하는 주식일 때 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4월 차트 보시면은 지난 4월 달에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이 반등이 나온 구간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있었고요. 또 그 전에 또 이제 유럽에 이제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스페인에 만들기 위해서 유럽 자회사에 이제 더 크게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지금 고점 5만 원 정도 대비했을 때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아래쪽으로 떨어진 가격도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 구간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60의 이동평균선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떨어질 만큼 떨어져 가는 상황이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걱정하시고 지금 당장 정리를 해야 되는지라고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이 구간은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들고 가시다가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단기적으로는 5만 1,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서 전 고점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고점 부분이 현재 이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만 1,0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좀 움직여 보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그 위쪽으로 5만 1,000원 이상을 노린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한 6만 원까지는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간에 따라서 한번 좀 접근하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에너지 버티리얼즈 오늘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주 상세하게 경우의 수 나누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닉네임처럼 잘 먹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또 해야 될 게 있죠. 종목 진단 열심히 하고 왔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 오늘장 많은 분들께서 검색해 주신 투자자분들의 원픽, 지금 검색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의 그 순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나라 증시는 언제쯤 밥 딜런의 노래처럼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을까요? 사상 최고치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오른 게 없는데 이렇게 전 세계 증시의 조정 분위기, 미국장의 조정 분위기에 2,700선을 내주는 그런 아쉬운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누적 실시간 종목 조회 당일 기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 종목은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3% 가까이까지 2% 후반으로 하락세를 띄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전 한 보도 여파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아직 HBM에 대한 NVIDIA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반박하면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둘 다 같은 말 아닌가요? 뉘앙스 차이지 거의 같은 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을 언제까지 더 끌 수는 없죠.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조만간에는 NVIDIA 테스트 통과해야 되지 않나라는 우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보다 삼성전자가 더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오늘장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노브랜드인데요. 어제 의류 ODM 노브랜드가 코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따따블에 근접한 3.9배 상승 기록하면서 54,300원 종가 나왔는데요. 오늘까지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노브랜드 장중 고점 24.8%는 좀 밀려나면서 현재는 14%가량의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요. 62,000원대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어제 장대 양봉 이후에 긴 윗꼬리를 단 또 양봉 화려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태양광주가 미국의 대중관세 인상 8월 발효에 따라서 반사익 기대감으로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력은 둔화되면서 지난해 7월이 아니라 8월 고점 수준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은 HLB죠. 어제는 장중에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하락 반전 소폭하면서 마감됐는데 오늘 또 스물스물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다시 한번 장중 고점 부근까지 3.5%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외 교수진과 생물학 연구자 등이 리보세라니 병역 요법이 기존 약보다 효과가 좋고 안전하며 앞으로 허가가 나오면 간암의 1차 치료에 선택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FDA가 요구하는 보완 자료를 준비해서 신약 허가 절차가 재개될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가 오늘 다시 기대감 받으면서 하루 만에 반등입니다. CJ시푸드 그리고 우양 같은 모멘텀으로 올라가는데요. CJ시푸드 22.7%의 강세, 윗꼬리는 달고 있습니다만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미김 시장 1위 동원 양반김이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앞서서 CJ제일제당이 김 가격을 10일에서 30% 인상한 바 있습니다. 냉동김밥의 북미 열풍 그리고 김 작황이 올해 부진하다는 점 김 가격의 상승 기대감으로 이어지고요. 우양은 미국으로
기업으로 냉동김밥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 3곳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라는 가치가 오늘장 부각됐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분석이 나왔는데 손현정 애널리스트, 원래 저희 방송에 방송했던 앵커였습니다. 한국경제 갔다가 애널리스트 됐는데 리포트가 오늘 효과 제대로 받았네요. 우량의 주가가 오늘 이 모멘텀으로 16%까지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뒤이어서 대한전선 오늘 반등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2%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선주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지 AI 호황 수혜주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듯이 금요일장에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시각 현재 20만 원 선 테스트 꾸준하게 이어가는데요. 지금 20만 원, 19만 9,9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죠. 많이 검색됐고요. LS 머트리얼이 현재 1%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S 머트리얼 오늘장에 이 종목의 상승도 좀 나오고 있는데 수주가 좀 많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LS그룹주 오늘장에 강세가 동반해서 이어집니다. 코리아나가 9.69%, 현재는 10%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봉을 기록하면서 시초가보다는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화장품 관련주 금요일장 차익 실현 매물 받고 있습니다. 필옵틱스도 오늘 아쉽게도 음봉 2.7%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필옵틱스 유리기판 관련주로 오늘장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SKC 자회사가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 약 1,020억 원 받기로 했는데 반도체 소부장 기업 가운데 처음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조지아주 앱솔릭스 유리기판 1공장인데요. 이번에 받는 보조금으로 총 투자비의 25%를 충당했다고 합니다. 꿈의 위기판, 이 유리기판이 앞으로 좀 갈 길이 멀긴 한데 내년에 양산이 본격화되면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는 상황. 오늘 주가 탄력은 좀 아쉽습니다. 대원전선이 9%까지 상승하면서 전선주 반등에 이 종목이 강세를 또 띄면서 눈에 띄고 있고요. SK 이터닉스가 이 시각 현재 7% 후반까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풍력 ESS 모멘텀 받으면서 올라갔었는데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9%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이 해적 케이블 쪽에 중국 기업 퇴출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적 케이블 관련주인 LS 마린 솔루션 주가 오늘 상승하고 있고 시설 투자를 위해서 350억 원, 300억 원 넘는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1% 넘게까지 현재 하락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화장품이 5% 플러스지만 긴 윗골이 아쉽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이 13% 넘게까지 상승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대리 앞으로 AI 사업 확장의 열쇠라고 강조를 했죠. 정부와 기업 같은 이런 쪽에 다양한 연결고리를 대리 갖고 있고 AI 팩토리 설립을 촉진하면서 새롭게 엔비디아 GPU를 사줄 고객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주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LS 에코에너지 5%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K엔솔 9%까지 강세인데요. 오늘 그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에 액체 냉각 기반으로 설계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액침 냉각 사업을 하고 있는 K엔솔의 주가가 오늘장 9% 상승. 하나솔루션은 다시 한번 하락 반전 5% 후반까지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 대 액침냉각 대 유리기판. 자, 관련주 오늘 많이 나왔어요. 이 가운데서 어떤 모멘텀을 선택할까요, 피비님? 신재생에너지 쉽지가 않은데요. 네, 피비님 설명해 주시죠. 네,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이 재료의 길이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차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죠.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중국산 관세 인상에 대한 문구가 맞물려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이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다른 이제 액침냉각, 유리기판 다 좋은 재료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료의 강도를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이 더 이제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신재생에너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뭐였어, 종료? 자, 신재생에너지와 액침냉각, 유리기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셋 다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힌트 한번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희망 있는 행복님, 오늘 윤지혜고 많이 구박하시다가 아니, 저한테 많이 혼내셨는데 예.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계세요. 아, 아주 이렇게 좋습니다. 감사할 수가. 네. 자, 그리고 이토마토 네. 화이팅 절파고 TV님께서 딱 이렇게 외쳐주고 계시고 네. 힘이 절로 나는데요. 자, 머라카노님 간만에 좋았습니다. 숙형 하고 강연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오늘 마지막 기회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QR코드 한번 QR코드 한번 띄워주시죠. 띄워주실까요? 네. 안 뜨나요? 네, 띄워주세요. 여기 있다. 저기 QR코드 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있는 오프라인 강연회 네. 마지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 참여해주세요. 고고씨님께서 네. 당첨되시고 입구에서 윤지 앵커님과 같이 안내하라고. 아, 이거 저 또 이제 놀리시는 안내는 거군요. 그만할게요. 안내 안 하겠습니다. 자, 가이드 안 하겠고요. 네. 자, 안내를 뒤로 하고 저희 종목 진단 계속 할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탈출 부탁해요. 정말 어허. 뼈저리게 느껴지는 닉네임입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중공업 살펴보도록 할게요. 9,800원 20%. 조선테마가 갈 것 같은데 10,000원 이상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번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지금 현재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그래도 양봉 시원하게 만들어주면서 9,760원대 현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익 구간을 확실하게 지켜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바로 전고점이 1,300원대 구간이라서 다시 한번 10,000원 이상으로 올 수 있을지 질문 주셨는데요. PB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10,000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중을 20% 가지고 계시니까 목표가 1,300원으로 생각하시고요. 10,000원 부근부터는 한 절반 정도 매도해야지라는 생각까지도 마음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10%는 당분간 계속 좀 가져가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당분간도 선가가 계속 강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생기는 상황이고요. 사이클 자체가 조금 길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양 플랜트나 LNG선이 이제 하반기 수주의 핵심이 될 것인데 삼성중공업은 그쪽으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선업종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놓고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중공업 아니면 HD 현대중공업 정도가 탑픽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탑픽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클이 길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요. 결국은 LNG선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2027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라는 점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현재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보시면 월봉으로 해서 2023년부터 해서 보시면 이제 전고점을 뚫어낸 수준에까지 도달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돌아섰다. 그리고 이제 월봉상으로 보았을 때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점까지 저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여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하시고 기다리시는 거 보내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중이 너무 크면은 기다리는 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이제 10% 정도 비중 줄이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손절가 물어보셨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차로 나눠드리겠습니다. 9,000원 그리고 8,000원으로 나눠드릴 텐데요.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아래쪽인 8,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건 간에 사이클이 돌아선다라고 하면 조조구의 폭이 생길 수 있고 그 폭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 손실 폭이 혹시라도 그런 이제 긴 호흡으로 기다리시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손절가 9,000원으로 놓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10,000원 이상까지 봐도 되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고요. 거기에 손절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는데 9,000원이라고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팅창에 지금 나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유엔에서 새로 만든 연령 기준 소개해드렸거든요. 지어낸 거 아닙니다. 최근에 진짜 나온 자료인데 저도 약간 좀 놀랐어요. 65세까지가 청년이고요.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이고요. 80 넘어야 노년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세 넘어가면 장수 노인이 되겠네요. 충격적이죠? 모든 분들 그럼 다 청년?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청년이에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만 좀 더 피디님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이호서 PB와 함께하는 마지막 종목인데요. 월덱스를 좀 볼까요? 랄랄랄님이 아니라 란난난님의 종목입니다. 란난난님께서 24,200원에 10%에 갖고 계시거든요. 4월 초에 수익이 났다가 계속 내려가네요. 그렇습니다. 22,000원대 정도면 계속해서 자주 찍었던 저점 라인이거든요. 자,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비비님, 월덱스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반도체 식각공정, 애칭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실리콘이라든지 하는 소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게 어디 필요하냐면 AI가 탑재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단지 문제는 4월이면은 4월을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4월에 고점을 만들고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덱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장으로 보시게 되면 지난 3월 달이었죠. 2월, 3월에 있었던 저점 구간이 22,000원대고요. 지금 거의 그 구간까지 다 내려와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고 있고 조정의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반등을 노려보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위쪽으로 목표가 26,000원 그리고 27,000원, 28,000원이네요. 26,000원, 28,000원 이 2차 목표가로 놓고 한번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기다리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월덱스는 뭐 26,000원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보유해보시면서 수익 보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란난난님의 종목 월덱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종목 진단 도와주신 이호서 PB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호서 PB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문가 모셔보기 전에 오늘 또 랭키쇼 주제 4위를 한번 공개해볼까요? 자, 밥 딜런 특집입니다. 밥 딜런의 경매작 중에서 가장 최고가에 팔린 것은 충격이에요. 대학 시절에 썼던 시집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위는 뭘까요? 4위는요? 바로 4위는 전기 기타가. 저는 이게 제일 비쌀 줄 알았는데 5억이에요. 아니, 밥 딜런 이분 대단한데요? 아니, 4위가 5억이나 합니까? 1위는 장난 아닌데요? 도대체 얼마일까 궁금하죠? 아니, 저는 그 러브레터 따위가 5억보다 비싸다는 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러브레터가 뭐라고. 좀 많이 충격적인데요? 네, 근데 좀 자존심 상해요. 아무래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러브레터를 절절하게 썼을까 이게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러브레터가 전 재산보다 좀 많아야 되는 걸까요? 이 충격적이군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이 충격을 안고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러브레터가 몇 위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약간 분노가 올라올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래요. 자,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죠.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아직 연결이 안 됐나 보네요? 잠시 채팅창으로 다녀올게요. 가볼까요? 자, 채팅창에 어떤 분들 또 와주셨나요? 이응님께서는 창호 앵커님, 윤주 앵커님 이제 고생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혹시 모르실까요? 저희 확대 개편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응님이 일이 바쁘신데 중간에 잠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인사를 못 드렸네요. 인사 주고 바로 가신 겁니다. 일 집중하셔서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참 러브레터 1위 예상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안 되겠어요. 종목 진단 빨리 가겠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김봉만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봉만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이번 종목은요. 윤기숙님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SK홀딩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53,100원 15% 조금씩 모아가고 계신 중인데 오늘 갑자기 확 내려갑니다. 가져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다 내려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모아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속상하심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PSK홀딩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그 반도체가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침에 또 지금 개파락으로 한 장중에 한 3% 가까이 급락이 나오고 있고, 지금 반도체가 지금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제가 지난달부터 말씀드렸어요. 밸류에이션 부담감, 가격적인 부담감, 그리고 기술적 부담감, 요 세 가지가 지금 상정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 반도체 여러분들 코스닥이라든지 거래소 그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반도체 업종이 제가 그 공개 방송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 이제 21선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21선에서 21선이 이번 주에 제가 데드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요즘 데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이 올 1월 언제 골든 시켰냐면 작년 그 11월 달에 골든크로 시키고 나서 지금까지 데드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6개월 만에 데드를 시켰거든요. 그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패턴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바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패턴 자체가 헤드앤숄더링 패턴입니다. 이 패턴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주고 오른쪽 어깨에서 뚝 떨어져 버리죠. 근데 여기서 데드 시켜버리고. 그래서 반도체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그 타이밍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조정이 나온다 해가지고 바로 물타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선 아마 반도체 쪽도 제가 봐서는 이제 PC 수요가 이제 많이 증가를 하죠. AI 그 고성능 PC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 뭐 PCB라든지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고요. 우선 그 PSK 홀딩스는 그래서 비중이 다행히 뭐 크지는 않고요. 15%면은 적정 비중인데 매수가 대비해서 크게 이제 안 빠졌고, 다음 주에 요거 이제 반등이 들어올 것 같아요. 21선하고 지금 35일선 지지 구간이어서 현재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이미 주가가 저점에서 얼마입니까? 10,000원에서 지금 거의 6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봉 보시면은 장기 지금 저항이죠. 로고 핵심으로 오게 되면. 이번 달도 그랬고 지난달도 윗골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추세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요 트렌드거든요. 요 트렌드. 딱 가게에 맞게 움직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내가 매집을 해가지고 끌고 간다? 오히려 다른 종목 보는 게 낫죠. 만약에 밑으로 밀었을 때, 그러니까 4만원 언저리, 4만원 정도? 뭐 그 정도 밀었을 때 그때는 이제 매수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만은 지금은 여기서 뭐 분할로 신규 매수해가지고 가져간다?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죠, 기술적으로. 근데 크게 먹을 자리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영업이익도 한 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벌써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반등 주게 되면 손실 없는 구간에서 일단 현금화 전략을 말씀드리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종목이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손실만 보지 않은 채 그때는 한번 매도해 보시고 교체 사인 보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떤 분들 와주셨습니까? 귀순님께서 김봉만 전문가님 진단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박하리님, 독종 전문가님을 2차 전지가 너무 괴롭혀요 그러게요. 하셨는데 그래요. 뭐 근데 항상 괴로울 수만은 없죠. 네. 또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또 있을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리님의 KN솔, 골드님의 SKI 테크놀로지까지 종목 진단 올라와 있고요. 역시 우리 김무범 전문가님 함께 해주시니까 독종 이야기가 진짜 네. 많아요. 자, 머라카로님 30달하니까요. 아직까지 연령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브쏘기님 러브레타가 아니라 러브레터라고 그래요. 터와 타가 이 발음의 어감 차이가 상당히 있죠. 러브레타 하면은 약간 옛날 느낌이 좀 있고 왠지 제 연배가 제가 러브레타라고 하면 한 10살에서 20살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자, 러브레터 얘기 네. 별로 하기가 싫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렇게 비싼지. 자, 그리고 지금 똑똑 박사 에디님께서는 에디님 오셨네요. 밥 딜러는 밥을 좋아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에디님, 아니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이런 애드리브는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네. 저는 이런 개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재 개그 팬입니다. 밥 딜러는 밥을 얼마나 좋아하길래 밥을 저 경매가 저거로 팔아놓고 나서 평생 먹어도 마음껏 못 먹을 수 먹겠어요.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종목진 가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김현철님의 종목으로 오. 가보죠. 나노 신소재를 갖고 계시네요. 자, 2차 전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 사실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바닥권으로 내려온 네. 모습인데요. 자, 이거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계속 내려가지는 않겠죠? 여기서 슬슬 올라갈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디까지 과연 내려갔다가 오는 건지, 올라갈 때 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나노 신소재입니다. 이거 바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상승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대로 쭉쭉 잘 올라갈까 싶었는데 다시 제자리로 오니까 힘이 좀 빠지긴 하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자, 2차 전지가 지금 생각보다 약간 반등이 약하고 오히려 이번 주에도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약간 심적인 고통이 좀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예, 요 구간이 제가 봐서는 공포 구간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나노 신소재 포함해가지고 기타 대표 종목분들도 우선은 독종 노빠꾸 전략입니다. 노빠꾸 전략. 아시겠죠? 예, 지금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기 때문에. 요 종목 제가 진단해드리기 앞서서 지금 합성 인버스가 계속 고점을 치고 넘어갔죠. 그죠?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금융투자 쪽에서 인버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또 에코프로 VM 양매수 전략하고 있어요. 양매수 전략.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제가 봐서는 좀 끌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요 인버스의 지금 수급 보시면요. 지금 외국인들은 개인하고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그동안 매도거든요. 잠시만요. 예, 수급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좀 중요하니까. 기관 쪽에서 계속 인버스를 매입하면서 빌드업을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예, 빠질만 하면 올리고, 빠질만 하면 올리고, 그런 식으로. 근데 기관 쪽에서 누구냐면 이제 바로 금융투자 쪽이죠. 금융투자. 외인들하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계속 매도거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같이 인버스를 매수한다 그러면, 예, 주가 추가적인 하락도 더 나올 수 있는데, 외인들은 그동안 계속 매도입니다. 기관 쪽에서 그것도 금융투자 매수를 하는데, 또 이네들이 또 지금 코스닥의 시총 1위인, 1위하고 2위기업, 반면에 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또 금융투자가 또 계속 또 빌드업을 그동안 해왔어요. 5월 초부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재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매수를 해왔습니다. 이게 양매수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계속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조만간에 이제 뚝 부러집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인버스가 이제 꺾이면 탑10 지수라 네버리지가 올라오겠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도 움직이고. 근데 지금 인버스가 지금 기술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딱 어제가 맥점이었거든요. 여기 저점과 고점을 딱 연결해 보면 피보나치 여기가 7, 8.6이죠. 그러니까 최고점과 요 저점을 연결해 보면 여기서 한번 얻어맞았었고 크게.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도 한번 얻어맞았었죠. 어제 보시면은 10십자 도지가 나왔는데 아침에 살짝 갭으로 지금 떠가지고 돌파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은 이제 흘러내리죠. 근데 지금 여기서 3갭이 나왔습니다. 3갭.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3갭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까지 버틴다 하더라도 이따 종가에 좀 윗꼬리 주고 밀릴 수도 있겠죠. 월요일 정도는 이제 만약 포갭이 나온다 하게 되면 거기서는 한번 이제 인버스도 꺾일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이 여기가 이제 매물 공백 구간이거든요. 매물 공백 구간.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렸다가 바로 이제 윗꼬리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반대로 다른 2차전 종목군들이 이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제 나노 신소재도 일단은 지금 거래 없이 빠지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이제 공포 구간에 이제 조립하는 그런 위치인데, 직전 저점까지 깰 위치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주봉에서도 지금 120주선을 이탈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나오면서 이탈해버리면 그건 좀 문제죠. 털린 거래인데, 지금 연중 최저 거래예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2차 전지 대표 종목군들도 이렇게 빠지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대로 홀딩하시고 지금 이번 달까지 월봉 기준 했을 때는 3강냉이죠. 저 까마귀 3마리, 원펀치 3강냉이. 근데 이번 달에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나노 신소재가 상장한 이래 거의 한 4년 이래 최저 거래거든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거래만 조금 나오면 바로 양봉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도 하니까 우선은 그대로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월요일 화요일 정도 우선 그 반등 여부를 보고 그때 뭐 추가 내지 10% 괜찮습니다. 예, 가격대도 지금 11만 9천 원이니까 뭐 물릴 거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다 그러면은 뭐 12만 원, 뭐 12만 5천 원 전후고 어차피 뭐 지금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하셨으니까 10%니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데 13만 원, 13만 5천 원 정도 2차 목표가 그렇게 설정을 제가 해드리면서 홀딩 전략, 노빠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화려한 어휘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었죠. 지금 노백 그 쓰리 강냉이 제 쓰각으로 좀 줄여보겠습니다. 역시 쓰리 강냉이 반응이 좋아요. 꿀부자님께서 독종 쓰리 강냉이 왠지 더 강해 보이죠? 희망이 있는 행복님 원터퍼즈 강냉이 이 날아가고 병원 가서 진단받아서 청구. 그리고 에너지빠님 빠꾸 안에 앞만 봐. 그래요. 진짜 김보마 전문가님 인기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나노 신소재 정리해보면요. 네. 지난 2월에 15만 원대까지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급등했던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죠. 그런데 여기서 물러설 자리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요. 2차 목표가 13만 원대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면서 수익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나노 신소재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노 신소재까지 살펴보는 동안에 언어의 마술사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루닛에 대한 종목도 또 올라왔습니다. 종목 상담. 다음 상담 내용도 한번 그러면 꼽아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지니님의 종목을 한번 그 전에 이 종목 한번 가볼게요. 신혜원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 31,500원. 비중이 꽤 크시네요. 30%. 단기와 중기에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새 로봇주들 그래도 약간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사실 인탑스는 그 반등에 기세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맞아요. 종목이 25,0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평단가가 3만 원 윗단에 있기 때문에 이거 안타까운데요. 단기적으로 이게 회복이 될런지 그리고 중기적으로 본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인타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공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코스닥에 이제 거래대금만 추이를 한번 보세요. 거래대금. 원래 5월달, 6월달은 거래대금이 보통 보면 25년 동안에 코스닥, 코스피 월 평균 상승률 동향 보게 되면 지금 요 시기 5월달, 6월달 보통 보면 양시장 다 거래대금이 안 나옵니다. 크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먼저 대부분의 종목군들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틈새 종목, 테마 종목, 그동안 못 움직였던 못난이 종목군들 있잖아요.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료들 이런 종목군들. 근데 그들 종목군들도 지난달까지는 지금처럼 다른 종목들처럼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거래가. 예, 그래서 순환매 장세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 아마 이게 이제 이런 형태가 다음 달 만기 정도 가게 되면 아마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조정이 나왔던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이제 주도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재반이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탑스도 지금 올해 실적 보게 되면 올해부터 이제 턴 어라운드 원년 해가 되죠. 영업이익이 350억까지 끌어올릴 예정이고 내년에도 일단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에서 더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단지 이제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보세요. 아까 나노 신소재처럼 거의 3, 4년 이래 최저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봉 거래량 보시면 자, 인타스가 작년 같은 경우도 10월달에 무너질 때 이때 한번 거래 한번 보시죠. 전혀 없죠. 예,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대신에 이제 그 다음 달에 거래 조금 나오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냥 급반등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번 달에 보니까 인타스 같은 경우도 작년 9월달 10월보다 거래가 더 안 나와요. 이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회사가 괜찮은 애들 이런 기업들은 좀 놔두면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때도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맥점, 저점이었을 때, 예, 거래 없이 툭 밀고 나서 여기서 거래 없지 않습니까? 거래 조금 그 다음 달 나오니까 급반등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기업을 보시면서 내 기업이 실적이 하반기 좋아져. 작년 대비 좋아져. 근데 주가는 계속 찌글찌글하면서 흘러내리고 있어.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입니까? 거래량이 없어져서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지. 그게 언제부터 해서 된다? 다음 달 만기 전후에서. 그래서 인타스도 다른 거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하시고 31,000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31,000원이 매수할 만한 그런 가격대였어요. 단기다 지루하시다 그러면 매수 가격 전후 손실 안 날 것 같습니다. 32,000-33,000원 정도. 좀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조금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데, 근데 인탑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트를 길게 이렇게 보시면요, 기업은 좋은데 여기서 주가가 산을 많이 잃었죠. 그러니까 2021, 2022, 2023 여기에 매물이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올라오는데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수가부터 한 34,000-35,000원 정도 반등 시에 현금화하시고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 수익률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홀딩입니다. 네, 인탑스 질문 주신 시청자님 말고도 인탑스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종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래량이 터질 때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2024년 올해 초에 약간의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한번 탄력을 받았다가 요새는 계속 소외를 받고 있는데, 거래량만 터져주면 반드시 지금 갖고 계신 평단가까지는 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홀딩해 보시기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자, 종목 진단 몇 가지 또 하고 왔고요. 네. 그럼 이쯤에서 또 우리 해야 되는 거 있죠? 오늘 상위 레퀴즈 공개.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밥 딜런 특집인데요. 네. 밥 딜런의 경매 작중 가장 최고가에 팔린 겁니다. 네. 3위 러브레터 아닌가 싶은데 뭘까요, 3위가? 3위는 뭘까요? 러브레터 그래요. 맞습니다. 아니, 러브레터 따위가 9억 원입니까? 러브레터 따위라고 왜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러브레터 주제 제 전 재산보다 많잖아요. 이제 9억 원이면은 밥 딜런 네. 밥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아, 그래요? 예. 밥을 많이 먹겠네요, 정말. 예. 아니, 밥 딜런이 고교 시절이면 유명할 때도 아닌데 러브레터에 무슨 얼마나 대단한 문장이 담겨있길래 9억 원입니까? 저 오늘 많이 심술 맞죠? 아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알게 모르게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네요. 아무래도 희망이 있네 행복님께서도 분노를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드는 게 9억이면 아파트 값인데. 정말 네. 충격 그 자체입니다. 아니, 그럼 1, 2위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게? 와, 이 밥 딜런의 저력을 오늘 또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1, 2위만 남아봤거든요. 조금 이따가 한번 1, 2위까지 확인해 볼게요. 맞습니다. 1, 2위도 한번 맞춰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이 1시간 동안 시청자들이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실시간 조회되고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시간 이내에 실시간으로 검색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2시 구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종목이 또 튀기 시작하고 또 정책이 나오면 정책이 또 반영되기도 하고 오늘은 순환매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순위 함께 살펴볼까요? 2시 기준으로 1시간 동안 많이 검색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제일일렉트릭, 노브랜드, HLB, 대원전선, HD, 현대일렉트릭, CJ시푸드, 동아화성, LS 에코에너지. 자, 이 종목들은 앞에 코너에서도 짚어드렸던 종목인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력기기 관련주, 음식료 관련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5위에 새로운 종목이 들어와 있죠. 바로 우듬지 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9월에 상장했을 때 당시의 고점이 4,030원이었고 최근 들어서 저점은 2,000원대 정도에서 바닥을 찍는 분위기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주가 이 시각 현재 11.8%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농작물 관련주들, 농작물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죠? 기후변화죠. 그런데 이 기업이 스마트팜 기업이라는 점, 시장에서 이러한 가치들도 좀 보고 있는 걸까요? 여기다 우듬지팜이라는 기업은 국내 최초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스테비아 토마토 양산을 성공한 그 토망고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오늘 주가 바닥권에서 상승하고 있어서 가장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뒤를 이어서 다음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권 아래에서 냉동 김밥 관련주 우양이 여전히 15%가량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각 오후 들어서 오늘 전선 관련주의 재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여타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LS 머티리얼즈, SK 이터닉스 상승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지만 이들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의 관심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검색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것들 AI 호황의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PR이 이 시각에 8% 후반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APR 별다른 소식은 없고요. 홍대에 이어서 더 현대 서울까지 메디큐브 오프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한다. 이런 좀 홍보성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APR의 주가가 또 화장품주에 뒤이어서 순환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독 올라와 있고요. 이 시각에 이 종목이 20% 넘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이 종목은 또 뉴스가 오전에 나왔던 것이 있는데요. 인도의 글로벌 바이오 기업 바이오콘과 리라글루티드 성분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리라글루티드라는 것이 합성 펩타이드 기술인데요. 이게 그 비만 치료제 GLP-1과 좀 유사한 유사체라고 합니다. GLP-1과 유사한 유사체를 가지고 이렇게 생산하는 비만 치료제, 인도 기업의 비만 치료제 국내 판매를 계약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종목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코리아나, 에이펙트 이렇게 이 종목들이 주가가 5%, 이 종목 에이펙트는 4% 현재 상승을 하고 있네요. 4%에서 9%까지 오름세를 띄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선주가 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약간 좀 내려가 있는데요. 전선주가 20일 이평선 딛고 올라서는데 강세 재개할까요? 구리 관련주까지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네. 전선주 얘기 또 나오네요. 맞습니다. 대한전선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좀 구리 가격이랑 연동을 시켜서 전선주가 좀 급락상세가 펼쳐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한 번 더 시원한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자, 지난주에 제가 풍산 아마 진단해드리면서 이제 카지노 패턴이라고 그랬습니다. 카지노 패턴. 예. 어느 그 시청자 전화 연결해서 요때 제가 이제 진단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잠깐 반등 나왔다 다시 지금 급락이 나버리죠. 이게 선발이고, 이 기업이. 근데 풍산 같은 경우가 그 자리가 이제 장기 저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죠? 언제부터였냐면, 2018년도 요 중간 트렌드에서 이제 걸리는 위치였습니다. 거래도 터지고,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윗꼬리 쥐고 지금 운봉으로 밀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걸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냐면 이제 국제 구리 가격 차트를 제가 그날 진단해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제 구리 가격도, 그저께 올 들어서 가장 많이 뺐어요.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구리 가격도 지난주에 이제 고점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월봉에서 구리 가격이, 예, 보시면은 월봉이 신고가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역시나 이제 이 고점 돌파를 못했단 말이에요. 추세 이제 저항 구간이죠, 구리가. 그래서 제가 봐서 이제 구리도,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 반발 매수 들어오면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3개월 연속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이후에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온전선, 대한전선, 기타 종목군들도, 직경 고점, 일부 종목은 개별적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신규 매수는 불가하고요. 다음 달에 이제 구리 가격 추이를 봐야 돼요. 지금 구리까지 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2차 전지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습니다. 4월 달, 5월 달에. 왜 그러냐면 기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구리가 한 20kg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자동차 내에. 근데 2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100kg 정도 들어가죠. 한 4배, 5배 정도.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이 지금 꺾인다 그러면 일단 그동안 강했던 구리 관련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반대로 또 2차 전지도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변곡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제 2차 전지까지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은 그 관련 종목군들은 반등 시에 차익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주 다시 한번 강세 모멘텀 받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관점에서 신규 관점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 얘기를 해주셨고, 다시 한번 반등 기세를 타고 있을 때 차익을 좀 챙겨보자라는 점 반드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채팅창 좀 가볼까요? 네. 어떤 분들 도와주셨습니까? 규숙님 병원 갔다 오셨어요. 요즘에 몸이 상태가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네. 아무쪼록 병원에서 치료 좀 잘 받으시고 아주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희망인대 행복님, 야식 자제하면 이 몸이 괜찮다라는 한마디. 자, 그리고 머라카노님, 위로만 너무 쳐다보면 목 디스크 걸려요. 네, 우리가 또 양대 디스크죠.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운동하다가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좀 가끔 생길 때가 있거든요. 정말 거동이 안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태열신당님, 주식이 조금만 잘 되면 좋은디 다들 병만 생겨요 하셨거든요. 그 생긴 병도 다 나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돌봐드릴게요.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또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볼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진희님의 종목 이번에 좀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KN솔입니다. 오, KN솔. 오늘 잘 갔는데. 오늘 엔비디아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그쵸. 아주 셌죠. 네. 장중에 2만 원 넘겼다 왔습니다. 20% 솟구쳤는데 이게 웬일이죠. 오늘 양복 꽉 채운 종목이 별로 없네요. KN솔도 좋았다가 윗골을 꽤 달았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10% 아주 크게 오르고 있긴 하지만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좀 아쉽죠. 2만 원대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8,000원대인데요. 이번 매수 가격이 23,300원에 5%입니다. 23,300원이면 오늘 급등하고 들어오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KN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KN솔입니다. 오늘 급등하다가 윗골을 좀 달았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일단 매물 소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원방테크였죠. KN솔이 사명을 이제 변경한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지금 시총이 2,000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이 기업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실적이 작년에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올해 그 1분기 실적이 또 영업이익이 보니까 뭐 56억이 나왔어요. 작년 대비해서도 한 3배 가까이 좀 증가를 했죠. 전반적으로 아마 전방산업 자체가 이제 회복하니까 관련 뭐 세보 EMC라든지 KN솔 이런 종목군들도 주가가 이제는 저평가다. 좀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 나올 그런 구간에서 뭐 엔비디아 수혜주로 좀 부각되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다 좋은데 이 기업도 전체 유통 물량이 지금 6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품절주다 이렇게 또 말씀할 수 있겠죠. 전체 발행주수 1,200만 주에서 50%가 지금 묶여 있고, 지금 600만 주인데 뭐 이것저것 뺀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유통 물량 300만 주 안팎 정도 뭐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찌글찌글할 때는 거의 안 움직이다가 거래 조금 터져버리고 한 번에 터져버리죠. 이게 이제 전체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은 기업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까다롭게 움직인다는 얘기. 움직일 때는 팍팍 움직이고, 안 그럴 때 이제 거래 없이, 뭐 끝도 안도 없이 이렇게 빠져버리고, 또 행보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는 회사가 좋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방텍, 그전에 KN솔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까지 본다 그러면 종고점 돌파를 해도 돼야 되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5%니까 좀 그대로 보셔도 되고요. 근데 워낙에 이제 또 변동이 심하니까 단기적으로는 만약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린다 그러면 직전 고점이죠. 22,000원. 여기 지금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월봉이 이랬을 때. 거기서 한번 끊었다가 다시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중이 5%고 크지가 않으니까 요거는 올 하반기까지 좀 가져가시면 최소 작년 고점이죠. 27,000원,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여 나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KN솔을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연말까지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네요. 지난번에 나왔던 이 3만 원대까지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많이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KN솔 살펴드렸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그냥 괜히 아직까지 수익 본 것도 아닌데 풍요로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긴가민가 하시는 종목들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랭킹쇼가 그래도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뭔가 가족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족 같은 타임이라고. 그래요? 서로 챙겨주고. 근데 요즘에 그거 네. 알죠? 가족 같은 얘기할 때 그게 비꼬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저희는 그런 항상 거예요?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최고위원님 오늘 진단쇼 하나요? 미스터 진단 말씀이시죠? 오. 네, 미스터 진단은 당연히 밤 9시에 진단 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리고 참고로 평소 출연해 주시는 이종보 전문가께서는 오늘 미스터 진단 함께 하시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따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문의도 들어오고 있고 종목 진단 요청은 계속 나오네요. 창호 앵커가 가족 같으니. 거기까지요? 네, 거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거 읽으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저희는 잠깐만요. 종목 진단 더 가고 싶은데, 오늘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QR코드 지금 떠 있죠? 오프라인 강연회가 내일 오후 1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밑에 QR코드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오늘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에서 미샤님의 종목입니다. 루닛이고요. 65,000원 4%입니다. 한참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중입니다. 볼팔라라는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면서 그제 좀 올랐었는데 다시 멈춰서요. 원금은 회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구간에 5만 원대 중반대 정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 거의 저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본전까지는 올 수 있을지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건지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자, 일단 누닛은 이제 통상적으로 AI 의료기 대표 종목으로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펀더멘탈 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를 재단할 수 없으니까요. 예. 고점 대비해서 지금 피보나치 한 61.8까지 지금 뺐다는 얘기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도 좀 반등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월봉 보시면 이번 달까지 만약에 이제 월봉이 지금 20개월선이죠. 우리가 이제 20개월선을 뭐라 그럽니까? 세력선이에요, 세력선. 만약에 20개월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아래쪽으로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하고 이번 달 2달 동안 월 중에 이제 20개월선을 좀 터치하고 아래꼬리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봉 캔들에 보시면 4개월 연속 지금 음봉입니다만은 거래가 없고 그다음에 그 저점 구간을 크게 이탈 안 합니다. 좀 어찌 보면 이제 하단에서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쪽에서 꺾일 때 보시면은 6개월 연속 지금 음봉이죠.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패턴은 이제 하락 유금도, 치름도. 이게 무슨 얘기? 심리적으로 주식이란 것이 윗으로 올라갈 때 한 7, 8개월 정도?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팔고 싶은 욕구가 불출합니다. 사람 심리가. 반대로 이제 하락 나올 때도 한 7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그 정도까지 주가에 조정이 나오면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사고자 싶은 욕구가 이제 거기서 팽창해 버려요. 아마 다음 달 정도 저는 이제 반등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달은 어차피 다음 주까지 거래를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반등을 줄 때 우선은 7만 원이죠. 7만 원. 지금 120일선 하향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반등 줄 때 121선 언제까지 반등 줄 때는 한번 끊었다가 다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거래가 워낙에 없으니까 뭐 추가하면서 하지 마시고 그나마 이제 비중이 지금 4% 많지가 않으니까 다행이십니다. 일단 반등 시에 매수가가 65,000원인데 65,000원에서 한 7만 원 그 사이에 한번 끊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홀딩이고요. 1차 목표가 말씀드렸던 7만 원 전후 반등 시까지 기다리는 전략.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 두 가지 살펴봤네요. 인탑수도 아까 전에 살펴봤을 때 그때도 홀딩 의견이 나왔었고요. 지금 루닛 같은 경우에도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약간의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홀딩하시면 반드시 좀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봄은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윤재이커 이제 슬슬 왜요? 원로 얘기까지 나오네요. 제가요? 이 채팅창에 제가요? 원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신입급 좀 MG 데뷔 세력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늘 데뷔하는 아, 그래요? 네, 그런 느낌.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군요. MG 데뷔 세력. 새롭습니다. 아 러브스기님이 저 네. 텐션을 좀 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자, 이제 차분하게 좀 한번 차분하게 가볼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하고 네. 우리는 아마도 이번 종목이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볼 텐데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은경님의 종목으로 네. 한번 가볼게요.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거의 잘 없거든요. 4월 달, 그러니까 한 달 전에 3,000원대 있던 게 18,000원 찍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네. 지금 18,000원에서 현재 주가가 11,000원까지 왔거든요. 와, 이렇게 빨리 내려갈 수가 있을까? 지금 루닛이 또 있습니까? 이오플로우 가보겠습니다. 오. 자, 이오플로우의 현재가가 매수가가 13,800원이고요. 10%에 이거 지금 13,800원이면 이렇게 빨리 내려가고 있는 타이밍에 내려갈 때 좀 들어오신 것 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이것도 내리고 2차전지 땅을 파고 힘들다는 한마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이오플로우입니다. 18,000원까지 갔다가 순식간에 11,000원이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목 진단하기 힘든 종목이죠. 예, 뭐 수급에서 이제 움직이고 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또 이격 같은 경우도 어떻게 주가를 재단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현재 시가총액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좀 까다로운 그런 기업인데, 우선은 이 기업도 이제 거래가 뭐 평상시에도 너무 없고, 기술적으로 이제 보시는 거죠. 지금 매수가가 아까 얼마셨다고 그랬죠? 예. 자, 매수 가격이 13,800원입니다. 예. 자, 기술적인 보시면요. 고점 대비해서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그 피보나치 차트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예. 고점 대비해서 61.8%. 그러니까 아까 루닛 같은 경우는 반대로 고점 대비해서 61.8% 지지 구간이죠. 예. 그러니까 61.8%. 현재 이 자리가 위쪽으로 빠졌던 종목이 위쪽으로 치고 올라갈 때는 가장 큰 저항 자리고, 그다음에 5에서 이제 빠진 종목군들은 61.8이 가장 강한 또 지지 구간이에요. 어찌 보면 눈이사고 지금 상하 반대죠. 여기서 다 얻어 맞은 겁니다. 예.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다이렉트로 거의 뭐 한 5배 넘게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한번 눌림을 주고 가드에 다시 가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플랫폼 그 박스권 패턴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근데 만약에 어제 저가 있죠? 기술적으로 어제 음봉의 아래꼬리 달렸던 가격이 11,000원인데 11,000원까지 또 다시 한번 깨버린다 그러면은 뚝 떨어져 버려요. 얼마까지? 뭐 10,000원 이하까지. 예,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것은 장중에 우리가 노는이 인하 잡는다고 그냥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치고받고 하는 선수들이, 예, 그런 종목이지 현재 이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끌고 가겠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반등시마다 현금하시고요. 그다음 월봉 보시면은 추세적으로도 지금 딱 걸렸다는 얘기죠. 월봉이 20개여선. 통상적으로 개별주, 그다음 이런 신규주가, 이건 여러분들께서 제가 팁을 좀 드리는 거니까 일단 알고 계세요. 월봉이 이렇게 역별 상태에서 올라오게 되면, 제가 월봉이 뭐라고 했습니까? 20개월선이 세력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거의 8, 90% 아마 얻어맞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빠질 자리에서 빠진 것이고, 또 평상시에는 거래가 또 워낙에 없으니까 어디까지 또 흘러내릴지 몰라요. 사실 저도.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금화 전략. 오늘이라도, 그러니까 만약 오늘 이렇게 마감한다 그러면 종가, 그대로 홀딩 하시는데, 월요일 날 만약에 시가 마이너스 출발한다고 하면 밑으로 뚝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오늘 장중 저점을 단기 손절 보시고, 예, 보유를 하시고, 그 라인을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 현금화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플로우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급등이었다가 네. 급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크게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은경님의 이오플로우를 끝으로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신 김문만 전문가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네.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이키쇼 마칠 시간 다 됐네요. 1위와 2위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밥 딜런 특집이었습니다. 밥 딜런의 경매작 중에 가장 최고가에 팔린 것은 자, 1위. 오, 되게 빨리 떴어요. 아니, 블로잉 인 더 윈 새 녹음의 네. 앨범 디스크 요게 23억이래요. 아니, 게다가 그 밑에 라이커 롤링스톤 친필 가사 초안이 20억. 대단합니다. 아, 러브레터 9억은 싼 거였군요. 네. 와, 20억 원이 넘는 것들을 경매작들을 저렇게 갖고 있는 기록을 갖고 있는 밥 딜런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레키쇼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레키쇼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에 미스터 진단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종목 진단 더 많이 못 받으셔서 아쉬운 분들은요. 오늘 밤 9시에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리미리 종목 진단 신청 접수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한 주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랭킹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